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리는 코인엑스의 더우TV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며 코인엑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5월은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다양한 프로젝트의 에어드랍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263M 투자를 유치한 레이어제로는 드디어 에어드랍 지갑 10일과 관련하여 자체 신고 제도를 공지하는 등 본격적인 에어드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베일과 같이 에어드랍 체크업 페이지를 공지하여 초기 기여자로 하여금 토큰 개수 확인 및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렌텍과 렌조와 같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포인트를 쌓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분배하고 덱스 또는 CEX 상장을 통해 수익을 안겨다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직접 프렌텍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복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렌텍은 작년부터 진행된 소셜미디어 메타에 속하며 베이스 체인에 온보딩된 DApp 중 큰 커뮤니티와 높은 TVA를 보유한 프렌텍 에어드랍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개인이 생성한 키를 본인 또는 다른 유저들이 구매하면 키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키의 가격은 곧 에어드랍 포인트에 비례하는 가치이며 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현재 키 가격에 해당하는 가치와 개수를 곱한 수치만큼 TVL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낮은 가격에 키를 많이 보유하고 뒤이어 진입한 투자자들이 구매하여 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가성비가 좋아지는 폰지 구조입니다. 이러한 폰지 구조에서 프렌텍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망한 키를 초기에 낮은 가격에 선점하여 본인 지갑이 소유한 키 전체의 가치를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머피님이 제시한 일명 탑입니다. 이는 키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여러 유저와 협력하여 본인의 키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참여한 유저들이 추후 탑을 해지할 때 매수 및 매도 금액을 기록하여 프렌텍에 지출하는 수수료 10%만을 손실로 제한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는 다르게 키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최대 손실이 투입 자금의 10%로 제한되어 큰 금액을 투자하여 많은 포인트를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느 예치 메타의 프로젝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프렌텍은 본인이 보유한 키의 가치에 비례하여 에어드랍 포인트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프렌텍 시즌 1이 끝나며 에어드랍 포인트 분배가 모두 마감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큰 에어드랍은 5월 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포인트 분배 마감으로부터 토큰 출시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프렌텍 포인트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프렌텍 포인트의 장외 거래는 웨일마켓에서 이루어졌으며 가격은 2달러로 시작하여 최대 6달러까지 기록하였다가 토큰 출시 직전에 4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던 포인트를 토큰이 출시되기 5일 전인 4월 29일에 4달러 초반에 장외로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매도한 근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렌텍의 수장인 레이서의 트위터 기여행이 좋지 않아 보여 토큰이 출시된 이후 장외 가격을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렌텍에 투자한 이더리움의 개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손실로 발생한 수수료는 소액에 불과했으므로 투자금 대비 장외 가격은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때 웨일마켓의 포인트 장외 거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TGE 당시 포인트에 대한 토큰 에어드랍이 100%가 아니라 베이스팅이 걸려있다면 추후 클레임할 토큰을 현재 가격으로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둘째, TG 이후 24시간 이내에 토큰을 구매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매도를 할 때 걸어두었던 담보금은 모두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셋째, 포인트 거래가 체결된 이후 토큰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인 담보금이 TG까지 묵히게 됩니다. 프렌텍은 TG 당시 토큰을 포인트와 1대1 비율로 100% 모두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앞선 첫째 리스크는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렌텍 토큰은 CEX나 덱스에 상장하지 않고 네이티브 덱스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으며 지갑 간 이체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TG 이후 24시간 이내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토큰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일마켓 디스코드를 통해 프렌텍 토큰을 전송할 수 없는 현황에 대해 전달하였고 웨일마켓 측은 이틀 뒤 토큰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프렌텍 자체 덱스 수수료와 웨일마켓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토큰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귀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장외 거래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에어드랍될 보상의 가치를 TG가 되기 전에 미리 평가하여 추후 예상되는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될 시 장외 거래를 통해 매도하여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장외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된다면 에어드랍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순수 공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금이 묶이게 되므로 TG 일자가 가까운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활성화된 장외 거래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복귀 외에 소액으로 직접 장외 거래를 경험하고 추후 출시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여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인엑스의 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